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과 관세 부과가 미국과 세계에 나쁠 것이라는 국내외 경고가 이어집니다. 미국이 파워를 되찾는다면서 경제 무기를 휘두르지만 유럽과 아시아의 반란이 시작됐다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선은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고안한 무역전쟁 위협에 만족하는 듯 보이지만 그 위험한 무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룬 경제 업적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월의 일자리 창출은 예상보다 크게 낮았고 4월과 3월의 수정치도 당초 발표보다 낮아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슬로우한 경제 성장으로 판단하면 곧 이자율을 내릴 수도 있는 신호가 됩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오바마 시대 오염 규제안을 다 지우고 나면 자동차 업계가 불안정해진다고 호소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는 트럼프 행정부와 어느 정도의 협상을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예비선거 선두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낙태에 관한 입장을 좀 더 진보 쪽으로 바꿨습니다. 여성의 낙태를 어렵게 하는 하이드 수정안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주리주에서는 여성의 낙태를 막기 위해 수술 당일 골반 검사를 해야 한다고 MSNBC가 보도했습니다. 이민자를 조롱하고 백인 우월주의자를 옹호하는 팍스뉴스 진행자들 프로그램의 광고가 줄어들었습니다. 월마트가 집주인이 집에 없을 때 냉장고에 그로서리를 채워주는 배달을 시작합니다. 러시아와 미국 함대가 거의 충돌할 뻔했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를 비난합니다. 오늘 시작되는 FIFA 위멘스 월드컵에 미국인도 큰 관심을 보입니다. 승리팀은 프랑스라는 예상이 강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전용기를 타기 전에 또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 때나 트윗을 할 때는 정말 달인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툭툭 던져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부족해서 가볍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판단은 할 수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역사가 나중에 알려주겠죠. 이 모든 것들이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흥미있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 말은 전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거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실제로 멕시코 대표단과 협상을 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그 주변 얘기를 보면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당장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가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도 미국에 무조건 싫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남쪽에서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이민자나 난미 신청자를 막기 위해서 방위군을 한 6,000명 정도를 과테말라 국경, 바로 그 아래가 과테말라니까요. 거기에 이제 배치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멕시코가 방위군이 창설된 지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이제 처음 시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방위군과 군인은 입고 있는 유니폼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고, 그렇게 되면은 과테말라 이후에 엘살바도르라든가 또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또 부모 없이 들어오는 자녀 어린이들도 그렇고, 부모와 함께 들어와서 가족이 격리된 경우도 그렇고, 심지어는 숨지는 어린이도 있고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를 좀 주춤하다가 다시 부모와 성인 없이 들어오는 미성년자를 가둬두는
아주 대규모 뭐 정확하게 뭔가 라이센스 받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운영되는 그 시설을 재오픈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민에 관한 문제죠.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을 그 바탕으로 보면은요. 그런데 이 문제를 관세를 부과한다 하고 무역으로 그 관세로 경제로 연결을 시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조치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물론 또 어느 일정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내용을 지지를 할 겁니다. 시골에서 교육도 못 받고 돈도 못 벌고 이민자들이 다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서 가장 그 강력한 표받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뭔가가 그 본인에게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그 보복을 하는 것 같은 느낌, 또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일해준다는 그 고마움 때문에 지지할지는 모릅니다만 냉정하게 이제 이 같은 사태의 결과를 바라보는 심지어 공화당이라든가 대통령은 공화당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나보고 그 관세 부과를 늦추라고 하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공화당의 거의 모든 정치인들과 경제 전문가들도 걱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될 경우는 관세 부과와 이민이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그 특별법 같은 것을 적용을 해야지 되는데 그 특별법이 거기에 꼭 맞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뭐 자동차를 살 때라든가 뭐 멕시코 쪽에서 많이 만들어서 들어오니까요. 돈을 더 내야지 되고 그게 곧 뭐 세금이 아니고 뭐냐 이렇게 공화당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해서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라스베가스 선이 사설을 실었는데 대통령이 이 같은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라스베가스 선도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지지를 해왔었거든요. 세금 감면이라든가 규제를 없애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기가 있었고 재선을 할 때 아주 그 큰 좋은 영향을 받을 만한 본인이 해놓은 일을 싹 까먹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였었던가요? 그제였었던가요? CNN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뭐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다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재선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54% 과반수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내용을 자세히 안 전해드렸냐면 이건 이제 보통 전국적인 여론조사고 어차피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주는 몇 개 주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뭐 미시건이라든가 펜실베니아라든가. 그래서 여론은 이렇지만 실제적인 표와는 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안 전해드렸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경제잖아요. 물론 9시 35분경에는 좀 슬로우한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마는 라스베가스 선이 28개월 동안 백악관에 있는 동안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임금도 올라가고 뭐 경제도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수치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뭔가 그 위협하는 것 여기에 굉장히 그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본인의 정치 기반을 만족시켜주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모두 그 보호무역주의와 연관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이민에 대해서 강성인 사람들, 블루칼러 일하는 사람들, 그 중서부의 스윙 스테이트에서 만족시키는 듯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고 하게 될 경우는 특히 물건값은 이제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것에 관세를 붙이면 부자, 가난한 사람, 그 사이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본인네 그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아보카도를 사 먹을 때도 아보카도 비싸요. 그런데 더 비싸지겠죠. 자동차를 살 때도 뭐 세탁기를 살 때도 하면서 이 무역이라는 것은 지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강하니까 상대가 머리를 조아리고 오네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쁘다 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조금 더 이제 세계사적인 그 시각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그 무역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파워를 주장하기 위해서 경제 무기를 배치하고 있는데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우선 그 결론을 내려놓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 딱 도착을 했었을 때 미국의 과거를 재현시키겠다. 이렇게 딱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고는 계속 경제적인 도구를 그 쓰고 있는데 세계가 지금은 이제 그 슈퍼파워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룰도 무시하고 동맹도 완전히 무시하고 무제한으로 그 경제 무기를 휘두르고 있는 것을 괴롭게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중국에서 시작돼서 또 며칠 전에 지금 인도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사이 좋은 것 같으면서 인도 태평양이라고 이름까지 바꿔서 지역을 불렀지만 뭐 인도하고도 지금 뭔가 해놓은 약속도 뭐 캔슬하고요. 완전히 마초 정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물론이고 이란의 경제 제재를 무조건 해서 이란과 뭐 오일도 수입하고 지정 악상으로요. 그래야 되는 지금 유럽이 굉장히 그 곤란함과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만족해하는 것 같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일은 포커 스타일의 벼랑 끝 게임이다. 새로운 경제 무기를 쓰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미국의 이득만을 위해서 세계 경제를 위협하면서 뭐 상품, 데이터, 아이디어 그리고 세계에서 거래되는 이 머니 시스템 같은 것을 다 파괴하니까 결국은 그 미국이 그동안 해놨던 미국의 가장 큰 자산을 이코노미스트는 타당성 어떤 그 정통성으로 보는데 본인들이 만든 미국이 만든 타당성과 정통성을 지금 미국이 침식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아마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것은 11척의 뭐 항공모함이 있다는 것, 6,500개의 핵탄두가 있다는 것,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이코노미스트가 볼 때는 세계에서의 미국이 어떤 그 앵커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앵커의 역할은 항공모함과 핵탄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세계화를 이루어 놓은 네트워크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네트워크로 아이디어를 만들었고 어떤 세계적인 표준을 만든 이런 것들이 미국의 아주 솜씨가 좋은 것이었는데 그 솜씨 좋은 것을 지금 다 깎아먹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무역을 할 때 거래되는 그 돈 88%가 그린백이라는 거죠. 달러라는 거죠. 그리고 비자 카드가 미국 회사의 그 비자 카드가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다 그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잠을 잘 때 그 퀄컴 칩을 옆에 놓고 그 컴퓨터 시스템 이런 것들 다 옆에 놓고 가까이 하고 넷플릭스 영화 보고 하잖아요. 이런 모든 미국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외국에서 이 같은 미국의 시스템을 받아들인 이유는 그 외국에서 만들진 않았지만 외국인들도 미국이 본인들이 만든 그 시스템으로 공정하게 다른 나라와 외국인들을 대우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다른 나라를 그 테크놀로지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공평하게 대우를 하고 있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 같은 미국의 시스템을 그동안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미국의 그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가 1969년보다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당시에 38%였는데 지금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과 경제를 경쟁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에서 따라오려면 멀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어드바이저들은 세계 질서가 왠지 미국에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러스트 벨트, 무역 적자가 심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교육 못 받고 돈 못 버는 블루칼러 백인들에게 부당하다. 이런 것을 이제 보호 무역주의로 뭐 어떤 그 민족주의처럼 내셔널리즘처럼 이렇게 마구 부추기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관세라는 것으로 물론 때로는 관세라는 것으로 경제적인 양보를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너무 그 심각한 수준까지 상대를 코너로 몰아놓고 있고 심지어는 뭐 작은 뭐 그 세탁기 등등에 집착을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이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정권을 교체하고 싶은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그들 나라에 경제 제재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도 다 미국을 따르라고 압박하지 않느냐.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중국의 무슨 뭐 그 파웨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협박을 하는 것이다. 이 경제라는 툴을 써서 보통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에 미국이 원치 않아서 그들에게 벌을 줄 때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해라 할 때는 뭔가 이건 전쟁, 전시에 해야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알카이다를 잡고 알카이다와 함께 테러와의 전쟁을 할 때 그때 이제 국가 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른 나라에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지금 파웨이에 대해서 미국이 주장하고 다른 나라도 다 거래하지 말아라는 것은 이 국제적인 세계적인 전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은 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국제 어느 나라와의 많은 나라와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작지만 점점 그런 그 미국이 피해 보는 갭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아무리 무역 전쟁을 해서 미국이 뭐 여러 가지 그 무역 적자를 줄여보겠다고 하지만 그게 아무리 맥시멈으로 잡아도 미국 그 GDP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은 소비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라니까요, 국내에.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좀 다른 나라 동맹국도 생각을 하면서 미국이 원치 않는 나라에 압박을 한다면 중국 같은 나라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협조를 할 수도 있다. 중국 압박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는 이미 그런 그 단계를 넘어가서 중국도 보복한다 그러고 그리고 미국의 35개의 유럽의 그 동맹국이요. 유럽이나 아시아까지 다 합쳐서겠네요. 아시아는 특히 이제 군사적인 동맹이라고 할 수 있고 유럽도 뭐 군사 동맹이기도 하지만 나토 그 어떤 그 무역 동맹이기도 하고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 미국 말을 듣지 않는다. 파웨이를 금지하라고 하지만 한국도 파웨이 지사 오픈했잖아요. 뭐 세 개 나라만 지금 그 미국 편을 들고 있거든요. 유럽도 지금 안 들고 있고 파웨이도 그걸 알고 이미 캐나다와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까지도 다 손을 그 뻗쳐 놓았고 이게 그 미국 말을 이제는 듣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중국이 채권 산 것도 있고 뭐 뉴욕에서 거래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스탑하고 이미 다른 나라들이 달러가 아니고 이 그린백이 아니고 뭐로 결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미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페이먼트 시스템 같은 것을. 그리고 심지어 중국과 인도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중국과 일본과도 손을 잡았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손을 잡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이게 트럼프 대통령 이 당대에는 아닐지 모르지만 10년이 지나고 또 얼마큼의 세월이 흘러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해놓은 세계에 심어놓은 적대 감정이 결국은 미국의 그 굉장한 그 위험하고 마이너스가 될 것이며 그 이후에 미국은 그 대가를 치르고 다시 이것을 그 리커버 하는데 상당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경고였습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중요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요즘 미국 정치인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매맞고 있는 사람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거든요. 민주당에서도 공화당에서도 사람들이 누군가를 때릴 때는 그만큼 그 사람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한다고 보면 틀림없죠.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어떤 그 법안 이름을 붙일 때 사람 이름을 많이 따죠. 뭐 예를 들어서 연방 대법원까지 그 올라간 케이스다 하면은 뭐 로우 앤 웨이드 해서 73년도에 통과된 낙태가 합법화된 그런 법이고, 또 역시 관련 법으로 하이드 수정안이라고 있습니다. 공화당 정치인의 이름을 딴 것인데, 이 하이드 수정안이라는 것은 여성이 그 낙태를 할 때 연방 기금을 뭐 받아서 낙태하는 경우, 이제 거의가 이제 메디케이드 수혜자 여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 그 연방 기금을 강간이나 아니면 근친상간, 또 다른 경우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하다던가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연방 기금으로 낙태를 할 수는 없다 하는 게 이제 하이드 수정안인데, 조 바이든 부통령 하면은 지금 뭐 민주당에서 가장 그 트럼프 대통령과 겨뤘을 때 이길 확률이 높은 사람이고, 그런데 조 바이든 부통령이 카톨릭 신자입니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여성의 그 낙태권은 여성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낙태권 자체는 지지를 합니다만은 본인의 이제 종교적인 것도 있고 해서 하이드 그 수정안은 지지를 했거든요. 연방기금은 뭐 개인 돈으로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한 경우에만 그 쓸 수 있다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어제 나는 더 이상 하이드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 하이드 수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여성의 그 낙태권을 더 많이 인정을 한 거죠. 이 모든 것은 본인이 이제 개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정책을 그렇게 가져가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그 메디케이드 여성이 뭐 한 1,500만 명 정도라고 하면은 5명 가운데 1명은 임신이 가능한 그런 나이의 여성이거든요. 15살에서 44살. 그래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그 낙태를 할 때 그 메디케이드로 그 비용을 대지 않는다는 것을 그동안은 지지해 왔는데, 종교적인 여러 가지도 있고 해서 이제는 아니다. 그건 너무 부당하다. 더군다나 이제 부자들은 뭐 어떤 형태이든 상관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현대가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 중심의 사회로 오래전부터 형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마저도. 그래서 별로 부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린 학생이 그 임신을 했다던가 이런 경우에 그 본인이 판단하기 힘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때도 뭐 연방 기금이 지원되지 않고 하면은 뭐 어떠해서 아이를 낳아서 평생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나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본인도 책임지지 못할 나이에 아이까지 낳아서 더 힘든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그런 등등.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이드 수정안을 반대를 해왔는데, 이제 결국은 조 바이든 부통령도 반대한다. 안녕하세요. 어제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이 최근에 계시기 때문에요. 이번 주가 딱 일주일째네요. 그리고 미주리주가 굉장히 그 강력한 낙태에 반대를 하는 주이고, 딱 낙태 시술소가 지금 한 군데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군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닫아보는가 해서 이제 공화당 정치인이 주도하는 주가 이제 낙태에 반대를 많이 하니까요.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낙태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낙태 시술하기 전에, 이혼하기 전에 좀 그 냉각기를 가지세요 하는 것처럼 72시간을 또 냉각기를 두고, 그리고 그 당일에는 레이첼 메도우가 보도를 했어요. MSNBC에. 그 여성이니까 뭐 레즈비언이긴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이런 이슈에 관심이 많은데, 이 그 당일에도 또 무슨 골반 검사를,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골반 검사를 아주 심각하게 하고, 여성들이 이제 이런 것 할 때 굉장히 부담도 느끼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레이첼 메도우의 그 주장에 따르면 이건 여성에 대해서 벌 주는 것이고 낙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더 힘들게, 또 돈도 더 많이 들잖아요. 굉장히 여성을
불편한 그런 곳으로 몰아넣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의사도 뭐가 과정이 복잡하고 뭐 이러면은 뭐 좀 더 그 낙태 시술을 안 하도록 만들고 유일하게 그 미주리주의 낙태 시술소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션 해니티가 쇼에서 정말로 큰 소리로 아주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왜 민주당의 하원 의장이요. 낸시 펠로시가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 탄핵을 원치 않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민주당에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 탄핵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대통령이 재선되지 않고 그리고 그가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거를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여성들에게 하는 말이 공통적인 단어가 nesty거든요. 정말 저 여자 형편없는 여자야. 왕재수야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네스티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뭐 영국에 가기 전에 영국의 그 해리 왕자 부인 최근에 아이 낳은 미국 출신의 배우에게도 네스티하다고 했고 그러잖아요. 또 누구였었죠? 여성 앵커에게도 네스티하다고 했고 낸시 펠로시에게도 네스티하다. 그게 뭐 될 법이나 한 말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제. 그리고 나서 션 해니티가 어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어제 굉장히 흥분을 해서 이건 바나나 리퍼블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미국에서 어찌 하원 의장이 뭐 증거도 없이 그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해. 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반대편에서는 션 해니티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그 공화당이 벌써 몇 년 전에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그런 증거 없이 그 lock her up 감옥에 가두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당대회장이 발을 둥둥 구르면서 힐러리 클린턴을 감옥에 보내라고 할 때 션 해니티가 얼마나 북을 쳤는데 지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아무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통령과 션 해니티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상당히 비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류가 변하고 있다고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변하는 기류가 크게 반전되지가 않네요. 지금 팍스에서 대통령을 가끔 비판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러다가 또 대통령을 보호할 때는 션 해니티는 뭐 아직까지는 천편일률적으로 보호를 하는 스타일이고요. 또 대통령도 어디 해외를 가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팍스 뉴스하고만 주로 인터뷰를 하죠. 간간히 아주 드물게 다른 매체와도 인터뷰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어쨌든 팍스 뉴스에서도 지금 그 심지어는 팍스 앤 프렌즈에서조차도 대통령에 대해서 가끔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 정도는 아니고 전하는 3명 앵커 가운데 어떤 때는 이 앵커가 어떤 때는 저 호스트가 어떤 때는 저 호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이게 하나가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추세고 또 하나는 팍스에서 좀 평소에 좀 중도적으로 전한다던가 하는 그런 그 앵커보다는 아주 과격한 극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잖아요. 션 해니티라든가 로라 잉그레엄이라든가 터커 칼슨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로라 잉그레엄 같은 경우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백인 우월주의자를 비난하는 것 같은 방송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터커 칼슨 같은 경우도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을 하고 이민 자체가 미국을 가난하고 아주 더럽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가차없이 하잖아요. 해서 11월 달 선거가 끝난 뒤에는 뭐 거의 모든 미국의 그 기업도 사람들의 여론을 보잖아요. 기업이 사람들이 요즘은 그 물건을 살 때 이 기업은 이게 나빠 저게 나빠 하면서 안 사니까 그래서 로라 잉그레엄을 그 스폰서를 딱 그 해주는 그런 그 업체 가운데서 로라 잉그레엄이 뭐 한두 번이 아니고 백인 우월주의자들 비호하고 어린아이 플로리다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그 열 몇 살 되는 어린아이들이 총기 규제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할 때 그 어린아이가에게 뭐라고 했죠?
대학교에서 뭐 그 합격증도 못 받아서 징징 짠다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했었던 사람이 로라 잉그레함인데 나중에 뭐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나 그래요. 아무튼 그 학생.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발언을 할 때 스폰서가 이제 소비자를 생각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스폰서의 사주가 됐건 CEO가 됐던 본인의 뭐 정치 사회적인 책임 의식도 있는 것이고 딱 그 내려버리거든요. 광고를 내리는데 그 내린 사람들이 로라 잉그레함과 그 터커 칼슨 쇼에서 터커 칼슨 투나잇이고 잉그레함 그 앵글이죠. 여기서 아직까지 되돌아가고 있지 않다 하는 내용 그런 것을 보면은 이민 여성, 낙태,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주의 이런 것이 다음의 선거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엊그제 전해드렸던 그 내용이 오늘에서야 이제 미국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그 좀 심층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도 가디언을 보니까 저는 뭐 이미 전해드렸으니까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들이 이번에 그 아버지가 영국 여왕의 초대를 받아서 아버지와 와이프가 이제 그 국빈 만찬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성인 자녀들이 전부 갔잖아요. 보통 미국에서 백악관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가 어린 자녀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첼시 클린턴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바마의 어린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해외 순방을 오래 하는 경우는 또 그 아이의 방학이거나 또 뭐 여러 가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미성년자잖아요. 집에 오래 두기도 그렇고 백악관이 집이니까 같이 살고 있었을 때 그런 때 이제 가끔 데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인 자녀의 경우는 이렇게 그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할 때 같이 따라가진 않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성인 자녀가 다 갔잖아요. 오히려 13살이더군요. 13살이 됐네요. 13살인 미성년자 그 막내만 그 트럼프의 막내만 베런만 안 가고 워싱턴에 남아 있었거든요. 다 가서 지금 뭐 백악관에서 뭔 소리야 비용들 본인들이 냈는데 본인들이 그럼 비용 내지 그러면 안 냅니까? 어떤 그 아일랜드의 그 펍 레스토랑에 가서 그 다 그 손님들에게 뭐 기네스 맥주 돌리고 했다는데 그런 거 본인 돈 써야죠. 그러나 대통령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밀 경호라든가 들어가야지 되는 세금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 세금을 국민들이 왜 내야지 되지? 성인 자녀들 뭐 이렇게 하는데 하고 가디언의 어떤 그 스텝 라이터는 대통령 그 자녀들의 뭐 영국 디즈니랜드 여행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비난을 받는데 또 대통령 가족 성인 자녀들이 아주 특별해서 이런 것을 조심조심하는 게 아니라 나 영국 여왕과 파티했어 우리 뭐 했어 하고 소셜미디어에 전부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올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 품이 있지는 않다. 그런 형태로 세계 많은 그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은 전혀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계속 나오는 그 경제 관련 뉴스를 보면은 좋기는 좋은데 분명히 그 경제가 성장이 슬로우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식시장은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낮춘다고 하니까 이자율을 낮추면 은행 같은 데다가 왜 돈 두겠어요? 주식에 투자를 해야지 이자율이 낮으니까 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오늘 뭐 다우지수가 279포인트나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나스닥도 128, 꽤 큰 폭이네요. S&P 500도 33.38포인트 올라가고 있는데 경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 많고 5월 달에 일자리가 7만 5천 개가 만들어졌거든요. 예상은 18만 5천 개였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예상보다 나쁜 거죠. 4월 달과 3월 달도 당초에 발표됐던 것보다 몇만 개씩 일자리가 작았거든요. 4월 달에는 원래 26만 3천으로 생각했는데 22만 4천. 3월 달에는 18만 9천으로 발표됐는데 수정본이 15만 3천. 실업률은 변화 없어요. 3.6%. 정말 지난 거의 50년간의 최저치고 12개월간의 시간당 임금을 보면은
3.2% 오른 곳에서 3.1%로 조금 내려갔네요. 그리고 시간당 그 평균 아주 조금 올랐어요. 6센트 올라서 지금 평균 임금이 시간당 27달러 83센트. 올해 지금 5월 달까지 평균 일자리가 매달 그 5월 달에는 7만 5천밖에 안 되지만 16만 4천 개씩 늘어났는데 2018년도에는 22만 3천 개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자율을 낮출 수도 있다 보는 겁니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 도요타 그리고 14군데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발 오바마 시대에 그 오염 규제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도 그때에 이제 다 그 계획을 세워서 소비자에게 제일 좋은 것은 2025년이 되면은 갤런당 마일리지 그 표준이 54.5마일. 그러면 우리는 가솔린값 조금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이 이거 다 뒤집어 버린다는 거잖아요. 여름에 이제 그런 것을 다 뒤집겠다. 그 자동차 업계의 오염 규제안을 하고 발표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렇게 되는 건 줄 알고 우리는 다 뭐든지 하고 또 일반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많이 돌렸고 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하면서 그렇게 그 다 뒤집을 경우는 우리가 이익이 줄어들고 자동차 시장이 업계가 불안정해집니다. 편지를 보냈고요. 여기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주는 친환경이잖아요. 또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자동차 대수가 다른 어느 나라에 있는 것보다도 가장 뭐 많기도 하고요. 국가별로 따져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캘리포니아에게 돈을 벌어주는 산업인 겁니다. 태양열, 친환경 이런 것들이. 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도 너무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트럼프의 제안과 오바마 때의 그 룰, 그 사이에서 좀 선택해 주세요. 저희 정말 죽겠어요. 이렇게 양측에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뭐 어느 사이에선가 조절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오바마 때 해놓은 오염 규제를 100% 다 없애버릴 수야 있겠어요. 2년 전이었군요. 벌써. 그 월마트가 이런 것 한다 하더니 결국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누군가 훈련받은 사람이 집에 그로서리 를 다 사다가 냉장고에다가 넣어주는데 그걸 당연히 주문한 사람은 볼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월마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딜리버리하는 스타트업 회사 그리고 또 무슨 뭐 이렇게 카메라로 볼 수 있는 그런 또 락스미스 같은 이런 그 스마트 락 회사 같은 것도 다 합작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뭐 특정한 도시에서 올가을에 시작을 한답니다. 세 군데인데 로스앤젤레스 없어요. 피츠버그와 캔사스 시티인데 미주리의 캔사스요.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그 베로비치라는 데서 하고 나중에 늘려간다 하는 건데 자동차 안에다가 넣어주고 하는 거는 있었어요. 그런 건 그로서리는 아니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라지 앞이나 뭐 카 트렁크에 넣어주는 것 거기서 그로서리까지 집 안까지 그러면 감시 카메라로 보듯이 사람이 그 휴대폰으로 누군가가 와서 넣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을부터 한답니다. 편리한 세상 아니면 사생활 없어지는 세상 됐습니다. 그로서리 그런 거 받으려면 집도 깨끗이 치워놔야 되겠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는 그 러시아의 전폭기가 미국의 그 해군 비행기 앞을 3번이나 가로질러서 두 번째는 뭐 스피드가 빨라서 위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필리핀 해상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함대가 50피트까지 서로 다가갔답니다. 그런데 서로 우리 잘못 아니야라고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러시아의 그 함대가 굉장히 그 무책임하게 이렇게 돌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미국의 그 함정이 갑자기 그 코스를 그 바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냉전 시대 때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는데 엊그제 있었던 그 일에 대한 글쎄 후속적인 그 어떠한 그 양측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지 그 사고인 것인지 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며칠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낮 12시에 한국 경기하죠. 프랑스하고
그 FIFA 그 여성 그 월드컵 게임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미국이 워낙에 지난번에는 좀 못했지만 이 여자 축구팀이 굉장히 그 강하잖아요. 미국 팀은 이제 화요일에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미국의 경우는 그렇게 여성 축구팀이 더 잘하는데도 뭐 돈도 조금 받고 해서 축구협회 자체를 이거 성차별이다 해서 고소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에 속하는 노르웨이 선수도 보이콧 했잖아요. 여성을 차별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뭐 여러 전문가들이 프랑스가 이번에 이길 것이다 하는데 뭐 독일과 영국도 만만치 않은 그런 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 분들은 한국에 관심이 많고 조별 이렇게 쫙 봤더니 강한 팀이 다 있어요. 한국은 프랑스, 노르웨이, 사우스 코리아, 나이제리아 같이 하고 미국은 F조잖아요. 한국이 A고 미국은 미국, 스웨덴, 타일랜드, 칠레,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카메룬 이런 데가 각각 다 따로따로 속해 있는데 여성 그 축구 관심이 좀 덜하죠? 남자 축구보다는 많이? 네, 나사가 민간 회사를 국제 우주 정거장에 허용을 한답니다. 왜냐면요, 그 국제 우주 정거장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오네요. 그럼 영화 찍으러 가는 사람들도 다 훈련 받아야지 되고 나사도 뭐 나사를 알리기도 하고 기금도 또 마련할 수 있고요. 강희신이었습니다.